그럴 뿐 아닌데, 네. 어떤 분이 뭘 했길래 그럴 뿐이 아닌데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지 물난리 골프 당 징계의식 수해복구 봉사관 홍준표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홍준표 대구시장, 네. 어제 지금 경북 예천에 지금 갔습니다. 산사태가 상당히 좀 심했던 곳이죠. 경북 예천에 가서 직접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또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삽질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혼자 간 게 아니라 대구시 공무원 300명이랑 같이 갔다라는 건데, 네, 지금 이런 수해봉사 사실 지난번에 윤리위가 징계를 개시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바로 그 회의, 그 윤리위 회의 때 나온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 목소리 잠깐 같이 들어보고 올까요? 예, 사과하지 않는 분하고 사과하는 분하고는 분명히 양정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한 그냥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이 피해 가족들하고 유족들한테 그런 수재민들한테 앞으로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예를 들어서 수해 현장에 찾아가서 정말 그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그 수해 현장에 가서 함께 그 봉사활동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좀 더 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 봉사활동에 가서 진정성을 보여준다면 좀 참작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바로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혼자 간 게 아니고요. 다른 이 대구시 공무원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직접 봉사활동 하시는 건가요? 라고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의 청년의 꿈 이 사이트에 이 글을 올렸던 여기에 답변을 부하직원만 시킬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달기도 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홍준표 대구시장 가서 열심히 또 이제 수해 봉사 활동을 하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사실 앞서서 어떻게 보면 윤리위에서 직접 현장에 가시라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이동석 의원님, 윤리위의 가이드라인을 생각보다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또 나오더라고요. 곧바로 실행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윤리위원께서 좀 전에 뭐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그 봉사 활동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면 뭐 양정에 도움이 네. 될 것이다. 이렇게 윤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지난 사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2006년 당시 그러니까 홍문종 전 의원은요. 이제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쳤다 이렇게 제명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제 뭐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지금 현재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공정성, 형평성 문제인데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런 기회를 줘서 이거를 제명 기회를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뭐 내년에 수해 지역에서 또다시 골프를 가시는 뭐 정치인분들이 계셨을 때 당시에 그럴 경우에 또다시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현재 당내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 과거 사례랑 같이 좀 형평성을 맞출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윤리위 징계 개시 바로 그날 개시가 결정이 된 날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SNS에 글을 하나 올렸었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과하지옥이라는 글을 딱 요거 하나만 올렸었죠.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윤리위에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런 글을 올려도 괜찮을까라는 말씀을 그때 방송 드렸었는데 이후에 현재는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네, 과하지옥이라고 썼던 이 글도 삭제를 하고요. 수해 이 현장에 가서 직접 봉사활동도 하고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 윤영걸 대표님, 역대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많이 굽힌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동안은 안 굽혔는데 이번에는 굽힌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아직 안 굽힌 거예요. 아, 아직 안 굽힌 겁니까? 그럼요. 과하지옥이 무슨 말이에요. 한나라 유방 도와서 세운 그 한신 이 불량배가 칼 주면서 나 찔르든지 죽기 싫으면 내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
한신이 치욕을 참으면서 가라앉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이 과지욕이라는 말을 썼어요. 현재는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성 전혀 안 한다는 거죠. 내가 윤리위원회 좀 피하기 위해서 사타구니 밑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건 나는 전혀 잘못한 게 없다.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대권으로 해서 지금 좀 참는 거다. 이게 무슨 반성이에요. 사과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어떻게 할지 몰라도 네. 지금 사과문 냈다고 해서 봐주면 안 돼요. 지금 이 보수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득권의 대표다. 네. 그리고 또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지금 그런 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준표 시장을 저런다고 해서 봐주면은 네. 국민들이 보수 내년 총선에 절대 표 못 얻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2, 제3의 홍준표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한 그 윤리위원회 징계가 좀 요구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수에 50여 명 별세하셔서 사망했는데 여기에 대한 공감 능력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내가 뭐 골프 친 게 뭐가 잘못했느냐 이런 식의 태우던데 어떻게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이 임진왜란 병자호란한테 망했어야 되거든요. 왜 안 망했어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왕이 네. 옆으로 많이 갔어요. 흉년 때는 막 배옷 입고 식당 수라상 반찬 줄이고 뭐 상당히 손잡는 애민주의가 그 조선시대 때 그래서 엉터리 같은 나라인데 500년 버틴 거예요. 네. 저는 홍준표 시장 같은 분이 있으면은 내년 총선에 크게 경을 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게 사실 수구렸다고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사실 아직은 반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김성태 전 의원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90도로 숙여서 사과를 했어요. 아마 정치 인생 통틀어서 90도로 고개를 숙인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요. 당대표 시절에 저와 원내대표에서 대표 알지만 원내대표 관계. 독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영민하면서도 때로는 뭐 이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늘 정치를 해온 네네. 분이에요. 웬만해서는 그런 사과를 잘 안 하는 분인데 이런 제에 한없이 겸손해지고 또 성철과 자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자신의 고백인 것이죠. 일각에서는 징계 수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사과한 거 아니냐.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이제 예. 이 징계 개시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홍 시장 본인입니다. 네네. 여기서 너무 또 감당키 어려운 결정이 나와도 그것도 본인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네, 김성태 전 의원. 원래 이런 사과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닌데 이번에 굉장히 좀 몸을 낮췄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고개를 숙인 게 27년 만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신정현 위원님. 네. 네. 근데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도 지금이 약간 본인 정치 인생의 좀 절체절명의 순간이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보여요. 예, 네. 이 모습을 두고 어떤 네티즌은 악어의 눈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악어의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이런 모습, 과하지옥, 실제로는 잘못한 게 없지만 내가 이 치욕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또 하셨을까요? 저는 다음 대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장 있을 내년 총선에 대구 경북 지역에 아마 공천권이라는 데에서 본인 영향력을 행사해야지만 이걸 교두보 삼아 다음 대선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친윤계, 소위 말하는 윤석열계에서 강하게 프레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해하신다라는 언급을 하셨다고 하니까 바로 넙죽 90도 사과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대선을 의식하고 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나 이 행동이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국민은 홍준표라는 인물의 대선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정치인이라면 극한호우 속에서 50명이 돌아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공인으로서 최소한 해야 할 마음의 부담과 죄송한 마음 그리고 공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기대했을 텐데 내가 주말에 골프 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기자들에게 호통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보수 정당에게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이 상황을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국민들은 두고두고 내년 총선 이후까지 아마 보수 정당에 대해서는 꼰대 정치인 그리고 상처 준 정치인을 보호하는 정당으로 인지할 것입니다.
네. 지금 저희 패널 분들 다 한 목소리로 좀 굉장히 좀 비판을 하셨는데 아까 그 캘린더를 좀 같이 볼까요? 네. 지금 보면 일단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 게 지난 20일입니다. 그리고 24, 25, 26 3일 연속으로 지금 일단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홍준표 시장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26일이 징계 수위 결정이 내일이죠. 내일 아마도 징계 수위가 좀 결정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내일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들은 굉장히 강경하게 말씀들을 다른 분들 해주셨는데 일단 수해복구 그리고 뭐 어떤 90도 숙인 27년 만에 사과 이런 부분이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아까 뭐 징계위원이라는 분이 나와서 뭐 얘기했잖아요. 사과하고 안 하고의 차이. 또 봉사활동을 하면 뭐 점점점. 그러니까 흔히들 수해복구 이런 데에는 봉사활동이라고 하지만 앞에 두 글자가 숨어 있잖아요.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등 떠밀어서 가는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대부분. 근데 홍준표는 지금 등 떠밀려서 가서 하는 봉사활동이잖아요. 저걸 누가 과연 아이고 그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는 딱 한마디만 얘기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지금 징계 이미 국민으로부터는 아마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충청북도 오성에서 14분의 지하차도에서의 떼죽음, 떼 받듯이 충북지사라는 사람이 한두 명 그냥 죽은 사고인 줄 알았다. 내가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분이 지금 지방행정을 총괄하고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분들이 3년 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류의 사고, 재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네. 지방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과연 본인들의 안위를 맡길 수 있느냐. 그러면 각자 도생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면 지금 홍준표도 대구시장이잖아요. 그러면 대구 지역 주민들은 과연 불안하지 않을 것인가. 용산에서 이태원에서 그 많은 분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나서도 용산구청장 지금 버젓이 아직 현직에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 전혀 사퇴할 기미 없잖아요. 뭐 탄핵 오늘 심판 나와서 타율적으로 그만두라 그러면은 뭐 그만두는 거고 아니면 다시 화려하게 복귀한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럴 자격이 없는 상황이라면 홍준표 시장에게 내려지는 징계라는 건 정말 큰 의미다. 그러나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는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인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네 분의 저희 패널 분들이 같은 한 목소리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결코 쉽게 넘어가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그래서 이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같이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